안녕하세요, 주민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미국 뉴욕 로체스터에 있거든요. 뉴욕에 온 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3주. 근데 3주 동안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비싸서. 이 돈이면 한국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처음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 뭐 밥 한 번 먹으면은 4, 5만 원 나오고 한 1인당 둘이서 먹으면 한 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여기까지 와서 이 돈 주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자마자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와이프랑도 싸우고 와이프는 박사를 하려고 여기 로체스터 대학교 이제 의대 박사 과정을 하려고 왔는데 하고 있죠. 그랬는데 큰 뜻을 품고 왔죠. 힘들게 합격해가지고 장학금도 전액 장학금 다 받고 또 생활비 지원도 받으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F1 비자 유학생 비자고 저는 F2 배우자 비자로 왔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어렸을 때 좀 미국을 좋아했거든요. 한국 사람들 많이들 미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막연히 미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제 와이프 박사가 합격이 돼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모든 생활비나 경제적인 것들을 제가 다 부담을 하니까 좀 비싸게 느껴져요. 많이 비싸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서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3주 동안 제가 비행기 티켓 값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큰맘 먹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왔거든요. 그 1,000만 원 빼고도 여기서 벌써 이제 집 세팅하느라고 2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서 2천만 원은 별로 큰 돈은 아니에요. 물론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한국 돈으로 한 7, 800만 원 정도? 제 체감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거의 정확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 잘 산다, 아니면 대단한 나라다, 경제적으로 큰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달러, 그 기준 자체가 달러라는 데 있습니다. 이 GDP 측정하는 거가 기준이 달러예요. 그래서 미국이 69,000불 정도 되고요. 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 34,983불. 그러니까 미국이 한 2배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죠. 부가치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체감되는 물가가 뭐 2배 이상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지만 한국에서 뭐 한 500만 원 받던 사람이 미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쉬운 예로 가나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이제 돈을 벌기 전에 자기네 나라 돈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살았던 것만큼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제 입장이 그런 거죠. 저는 한국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 돈이 너무 비싸다, 모든 것들이 다 비싸다. 식사 한 끼에 4, 5만 원이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 기준으로 이제 그거를 바꾸면은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팁 20%, 15%, 20% 주는 거 당연하듯이. 그냥 경제적인 수준이 그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제 입장에서는 부풀려져 있는 거고, 이 달러 기준으로 다시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물가가 비싸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기준을 한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싸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원화를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달러 가치가 워낙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버는 돈은 반토막 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번다고 해도 그냥 거기에 반토막 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원화만 벌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돈을 벌지 않고 미국의 경제 단위인 달러로 벌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벌기 때문에 마치 가나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기네 나라 돈 쓰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비싸 보이고 아마 진짜 음식점 한번 제대로 못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국에서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여유 있게 살려면은 미국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미국 돈도 얼마를 벌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뉴욕 로체스터는 뉴욕 맨해튼 이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제일 비싼, 우리가 흔히 뉴욕이라고 할 때는 맨해튼을 얘기할 거예요. 맨하튼에 비하면은 한 밥값도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 값 수준인데도 한국보다 제가 체감으로 2배 정도 비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뉴욕 맨하튼은 어느 정도겠어요? 엄청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1억을 받는다?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뭐 실리콘밸리 연봉 2억, 뭐 엔지니어의 뭐 3,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그만큼 또 물가가 높습니다. 뉴욕 맨하튼보다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가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2억 받는 거는 아마 맨하튼에서 하면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은 제 생각에 뉴욕 맨해튼에서 뭐 1.5억 버는 거면은 한국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돈을 버는 월급쟁이 수준과 비슷한 겁니다. 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저희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2배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이 정말로 대단해서 2배를 많이 생산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사는 이제 미국인 원주민, 미국 사람들보다 동양인 이민자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멕시칸, 인디안 뭐 이런 사람들이 연봉이 더 높아요. 평균 연봉이 미국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이제 미국에 살려면 미국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돈으로 한 적어도 뭐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미국 돈으로 한 6만 불, 6만 불 정도면은 이제 그거거든요. 참 한번 볼까요? 6만 불이면 8,300, 한 7만 불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7만 불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연봉 한 1억 정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만 불이 최저임금이라고 계산을 해야 돼요. 웬만큼 잘 살고 싶다면. 물론 자기가 뭐 만족하면서 뭐 어려운 환경에 뭐 원룸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7만 불 밑으로 벌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뉴욕 맨하튼에서 그래도 조금 살고 싶다. 한국에 한 연봉 5천만 원짜리 연봉 받는 사람만큼 살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1억 이상 벌어야 됩니다. 1억을 번다고 해봤자 연봉 진짜 뉴욕 맨해튼에서 한 5평짜리 원룸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월세가 한 미국에서 원룸이 월세가 한 2,000불에서 한 3,0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7만 달러라고 해봤자 얼마입니까? 7만 불을 12로 나누면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연봉 뭐 7만 불이라고 해서 세금이 한 30% 떼가거든요. 그러면은 5,000불도 안 될 거예요. 곱하기 0.7 하면은 4,000불. 그 중에 반을 월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래봤자 5평짜리 원룸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교한 그 기준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월세 100만 원짜리 원룸, 조금 넓은 원룸이죠. 그런 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벌면은 그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구글에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이 물론 당연히 삼성 들어가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겠죠.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정말 능력이 엄청나게 한국의 삼성의 엔지니어만큼 좋아서, 그거보다 더 뛰어나서 두 배나 그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2배 연봉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버에서 뭐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취업하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삶의 여정 자체는 굉장히 리스펙하지만 거기서 받는 금액으로 만약에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가치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거품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2억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국에 유튜브 하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뷰 하면서 한국 돈으로는 2억인데 2억이면 엄청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냐, 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제가 뭐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주밖에 되지도 않았고, 그 전까지는 뭐 그냥 한두 달 여행하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인생 짬밥을 통틀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일 거예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더 눈여겨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꿈을 깨셔야 돼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미국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그 Great America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막 조기 유학,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조기 유학 붐이 일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잘 나갔어요. 진짜로 잘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을 생각하신다면은 특히 어르신분들 그거를 다 깨부셔야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단한 나라는 아니다. 물론 대단한 부분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죠. 그거는 인정하되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GDP, 1인당 GDP가 우리나라 2배나 번다 해서 2배만큼 한국보다 대단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뉴욕도 맨하튼 뭐 한 1박 2일 여행했지만 돈도 많이 쓰고, 실제로 지금 제가 미국에 와서 3주 만에 뭐 티켓까지 하면 3천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형 쇼핑몰 거의 매일 갔고, 뭐 하루에 한 100만 원씩 쓴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 수준에 대해서 한국과 약간 비교했을 때, 제 기준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오래 살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비싸다, 좋다, 나쁘다, 싸다 이런 게 판가름 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난 거고, 그래서 제가 돌고 돌아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어느 정도가 한 달 연봉이 어느 정도는 조금 대단하다 할 수 있냐? 조금만 대단한 수준은 저는 미국에서 연봉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5억 정도부터가 조금 대단하다. 이 사람은 박수 쳐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급쟁이 중에서 연봉 5억을 받고 있다면 그 정도 벌고 있는 유튜버라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미만 2, 3억? 한국에서 그냥 연봉 1억?
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실물 경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대단한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10억 이상 벌어야 된다. 예, 정말로 좀 이 사람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했을 때 사실 미국에서는 연봉 1밀리언이에요. 1밀리언. 한국 돈으로 한 14억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는 돼야지 경제적으로 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1밀리언 돼야지. 예, 그러니까 5밀리언 뭐 이 정도 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은 수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5, 6억 정도 버는 거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예. 뭐 엄청 박수 받으려면은 1밀리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좀 아직 미국에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판보다는 그냥 의견을 공유하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고 싶으시다면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Great America가 아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의 2배가 좋아서 GDP가 2배가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인터뷰한 영상, 히철리즘인가? 거기서 하버드랑 서울대 뭐 박사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한국 학생들이 훨씬 똑똑하다. 하지만 졸업할 때는 비슷해져 있다. 이거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 개인이 정말 특출나서 미국 GDP가 2배가 오른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적인 거는 확실히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상위 1%의 천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밑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받쳐주는 그런 사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뭐 한 3주밖에 안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느낌이 무시무시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